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제 시험과 관련된 힌트가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힌트들 한번 잘 확인하고 한국사 2학기 중간고사는 정말 선생님이 쉽게 냈으니까 잘 이제 확인해서 풀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려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 시험이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꼼꼼히 보시고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이제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했던 부분에서 많이 냈으니까 그 시험 힌트에서 이제 다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냈는지 아마 선생님 다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확인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습니다. 자, 8.15 광복한 다음에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광복이 됐지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이 두 세력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사실 국제 정세도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어떤 흐름, 세계사적인 흐름인 이 냉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있을지, 그게 어쩌면 큰 어떤 과제였는데, 비록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분단된 상황이잖아요. 통일정부 수립이 안 됐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 과정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사를 이제 주로 이제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는 분단으로 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요즘에 이제 한국 현대사 해방 후의 어쩌면 모습은 통합을 위한 어떤 사람들의 노력들, 주로 이제 김규식과 여운형 같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이제 추진했던, 미군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추진했던 그러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요. 선생님도 사실 이제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이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도 미국의 문서가, 기밀 문서가 다 해제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이제 그 정부가 사실은 이제 미국, 소련 다 각각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분단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미군정도 좌우합작위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계획하고 추진하고 지원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8.15 광복과 남북 분단 이 첫 번째 단원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정세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냉전 체제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 두 개의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세계 강대국들, 또 세계 각국은 이런 큰 전쟁이 인간의 어쩌면 인류의 어떤 멸망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유엔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단체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어쩌면 제국주의 열강, 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열강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강대국들 중심으로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으로 이제 나누어서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미국과 소련, 일본, 독일, 이탈리아랑 싸웠던 어쩌면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와 소련의 수상이었던, 소련의 총석이었던 스탈린, 이 두 사람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질서를 이제 같이 협의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루즈벨트와 이제 스탈린은 서로 이제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 결국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싸움, 식민지 다툼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해체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식민지들을 어떻게 다 독립시키려고 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패전국의 식민지만 독립했잖아요. 하지만 2차 때는 승전국의 식민지도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어떤 협력은 필요했고,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를 이제 만들어 나갔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본도 많이 필요했고 기술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자본과 기술을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에게 협력하면서 동유럽 쪽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암묵적인 합의 속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련은 이제 스탈린이 계속 이제 통치를 하지만 미국은 이제 대선으로 이제 계속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면서 결국 루즈벨트가 이제 물러나고 트루먼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트루먼은 사회주의를 좀 반대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공의 어쩌면 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루먼과 어떤 스탈린의 의견이 서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어쩌면 외교 정책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소련은 동유럽 쪽의 세력을 넓히면서 결국 이제 소련의 지원으로 동유럽 곳곳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만들어지고요. 그 여파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가서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공산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트루먼은 이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공산주의의 확산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던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선언을 이제 내세워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셜 플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피해를 받았던 이런 유럽을 경제적으로 이제 재건시키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이 이걸 추진했고요. 유럽에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실시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소련은 여기에 결국 이제 대응해서 동유럽 국가들과 코미포르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산권 국가들끼리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코메콘을 이제 결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을 추구한 이 어쩌면 그 냉전의 진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두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게 베를린 공세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이 이제 베를린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이제 미국과 소련이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 서유럽 서방 진영이 독일에서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소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독일 구역에 이제 그 서방 진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별표 2개를 보면은,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은 소련 점령 지역이었지만 수도라는 특성상 연합국에 분할되었고, 사실 이제 그래서 소련 점령지 안에 이제 그 막혀 있는 안에 소련 점령 지역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곳이 베를린이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는 구역인 서베를린을 이 3개의 나라가 통합 관리를 해버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이제 목적을 보이니까 소련이 반발해서 서베를린 지역을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서베를린 지역 주민들은 소련의 점령지에 소련의 독일 점령지에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할 수도 없고 물자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합국의 수송기로 이제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비행기를 통해서 보급받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베를린 봉쇄로 이제 서로 간의 어쩌면 관계가 냉전이 더욱더 좀 이제 심각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베를린 봉쇄는 11개월 만에 해제되었지만, 결국 두 진영이 이제 군사 동맹체로 묶이면서 이제 자본주의 진영 중심의 군사 동맹체, 그다음에 사회주의 중심의 어떤 군사 동맹체로 이제 묶이면서 냉전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밑에 마쇼플린이 또 나왔네요. 이게 오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냉전의 어떤 확산 상황에서 결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 서방 진영의 어떤 군사 기구죠.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유럽과 소련 중심의 어떤 군사 기구고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 기구죠. 이 두 세력이 첨예한 어떤 대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냉전이 이제 계속 유럽에서 이제 시작된 이 냉전이 확대가 돼서 아시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사실 이 냉전은 유럽에서는 어쩌면 첨예한 어떤 대립, 냉전이라는 말처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아시아에서로 이제 확대된 이 냉전은 군사적 충돌, 엄청난 어떤 학살과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로 이루어지는 어떤 열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제 타이완으로 이제 밀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장기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이제 지금 이제 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냉전적 대립이 본격화돼서 결국 우리도 통일 정부 수립이 좌절됐고, 아직도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갈등이 고조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의 어쩌면 민족적 과제는 통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이제 담당해서 이제 통일 골든벨도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도 이제 또 통일 골든벨 신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해남군 민주평화통일협의회와 함께 이제 DMZ도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여러분 시대 때 해결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과제거든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요것도 이제 통일 골든벨을 바탕으로 DMZ 탐방까지 해서 어쩌면 1년간의 어쩌면 탐구 활동을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탐구해서 학생부에도 적어줄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복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 군국주의, 어쩌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중심이 된 이런 군국주의 세력들, 이 세력들과 이제 연합국이 이제 싸웠고, 그 연합국의 일원으로 우리가 당당히 어떻게 들어가서 같이 전쟁을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 승리의 어떤 결과고, 그 다음에 사실 1910년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항거에서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해왔던 어떤 독립운동의 결실이 이 광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립운동가들처럼 정말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강력한 국가였던 일본과 어쩌면 독립운동가들 개인들 또는 조그만 어떤 이 조직들, 단체들이 싸웠잖아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가들은 꾸준히 두드렸고, 이게 정말 광복이 되나? 광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결국 노력을 했고, 결국 이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뭔가 여러분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는 뭔가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 들더라도 스스로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스스로한테 희망을 주고 자신감도 주면서, 또는 본인이 뭔가 더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장점을 더 이제 키워나가면서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무언가의 어떤 결실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광복이 됐지만, 문제는 결국 이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결국 이제 진주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제 좀 어쩌면 그 앞으로의 어쩌면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서 84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사실 38도선을 나눴고, 사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눈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일본과 싸우느라 사실 늦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소련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와라고 라인을 정한 거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37도선으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37도선이 지금 어떤 대전 이쪽 부분인데, 근데 37도선으로 하면은 너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39도선으로 하면은 좀 소련이 안 들어줄 것 같고, 39도선이 약간 평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38도선을 일단 던져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소련도 마찬가지로 37도선은 미국이 좀 안 들어줄 것 같고, 39도선은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38도선을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미국이 38도선을 던지니까 소련도 거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8도선이 지금 이 휴전선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은 사실 미약했어요.
이게 그냥 어쩌면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구간이고 이게 영국이 지금까지 이게 어떤 분단의 어쩌면 그 분단 남과 북을 한 번에 남과 북을 나누는 어떤 기준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38도선이라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지도상에 있는 구역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중에 결국 이제 장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느끼겠지만 무언가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오해와 갈등을 계속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쌤도 항상 이제 살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뭔가 오해와 갈등의 시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키우고 만들고 장벽을 쌓는 것은 마치 38도선이 지금 이제 휴전선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면은 좀 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민족이 어쩌면 정치적 경제적 통일선이 훼손이 됐고 그러면서 남북 분단이 이제 결국 초래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이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합니다. 그래서 각각 점령 지역에 군정기관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어쩌면 통치권을 행사했고요. 그래서 미군정은 남한에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은 남한 유일의 합법 정부를 이제 제시하고요, 자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미국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 관리 경찰을 그대로 이제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한국 민주당과 같은 또 이제 한국 민주당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친일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당이에요. 그래서 이쪽 우익 인사들을 이제 요직에 등용했습니다. 소련은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이제 당시 북한 주민들이 중심돼서 만든 어쩌면 단체 조선공국준비위원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조선공국준비위원회의 이쪽 이제 세력이거든요. 이쪽이 어떤 지방 세력인 인민위원회에 이제 행정권을 위임해서 간접 통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소련이 더 높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지령에 따라서 이제 하지만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죠. 스탈린 지령에 따라서 북한만의 독자적인 정권 기관인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스탈린 지령으로 이제 소련이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어쩌면 이제 그런 북한 점령 정책 방향을 이제 내세운 거고요. 사실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좀 연결이 사회주의 사상에 따르면 일단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 발전 단계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들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겠다라는 어떠한 소련의 어떤 정책을 이제 명확히 한 게 스탈린 이제 지령입니다. 사실 이제 쌤이 예전에 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1930년대 신간회가 해소된 다음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독립운동 세력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만 남고 민족주의 세력은 계속 이제 많이 친일로 돌아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주로 이제 국외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지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반도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이라기 좀 그렇지만 한반도 안에서 이제 사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어쩌면 지지라고 해야 될까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당시 이제 정치학자들, 외교학자들 당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어쩌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놔두면 한반도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었다고 하고 그만큼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어쩌면 영향력이 좀 강했던 쪽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가만히 놔둬도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통치권을 이제 많이 맡기고 어쩌면 현상 유지 정책을 이제 썼던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일 세력들, 총독부 세력을 활용해서 이제 어쩌면
사회주의 세력을 막는 정책을 썼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친일파들이 어떻게 해요? 기회주의적인 면이 보이죠. 바로 어떻게 친일파에서 친미파, 그러면서 열렬한 반공투사로 이제 변하면서 미국에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친일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회주의자거든요.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 이런 게 없어요. 자신의 영달, 자신의 어쩌면 안락함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은 아예 없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 들어오니까 바로 친미파가 바뀝니다. 또 이제 또 뭐 소련이 또 나중에 어떤 나라가 들어오면 다시 또 어떤 그 파가 됐겠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이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은 더욱더 좀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영상은 선생님이 20분 단위로 조금 끊을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이제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여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민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또 그 다음 20분 정도 텀을 두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딱 20분이 여러분이 영상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